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대규모 장관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초대 내각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가장 눈에 띈 거는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뭐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강선우, 뭐 전재수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야 이분이 언제뿐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권오울 전 의원 그러니까, 삼선이에요 네. 이분이.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하고 겹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한나라당 반장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저물어 가서 전직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 끝물인가 그랬는데 네. 한동안 그 정치권 언저리를 맴도셨어요. 뭐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뭐 김무성 무슨 당내 경선 캠프 차려지면 거기 가서 무슨 좀 이렇게 발도 담그고 이러면서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참 너무 일찌감치 소년급제 하셔가지고 일찌감치 좀 의원되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옆에서 잘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장관이 되면서 어쨌든 화려하게 부활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네. 하고 이제 정치인들의 임용이 눈에 띄는 게 저는 정치인들이 교수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데 일단 현안에 대해서 이 실천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임기응변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직 장악력도 잘 되고. 근데 의외로 교수님들은 보면 이제 크게 보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색다른 생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남들하고 그 조직 장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정치인들도 특징이 우리가 막 정치인들 하면 뭐 더러운 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아주 좀 돼 있는 조심하죠, 사실은. 돼 있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 정치인들이 제일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서로 봐줘서 그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수들은 항상 네.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그 과기정통부 장관하고 맞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는 야, 기업 출신들. 네. 이제 AI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그 저기 대통령 그 공약이 진짜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네. 게 아닌가. 또 하나 이제 좀 재밌었던 게 그 송미령 장관. 뭐 다른 건 다 됐고요. 이제 국무회의 때 능력 있어 보이더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엉뚱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 계엄 때 가셨었잖아요. 회의 그래서, 참석했죠. 그리고 네. 물론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엄 특검 굴러가는데 내란 특검 굴러가고 좀 행적이 좀 어사무사한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한덕수 같은 사람들. 근데 이분이 혹시 그런 데 가서 적극 뭐 협조라도 하면 지원을 하면 도둑이 네. 재발절인 거 아닐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당에서 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아니 권오울 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고봉 삼계탕의 이제 영업 주인이기도 하신데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을 가가지고 앞뒤로 마주쳤는데 보니까 같이 다니는 보좌관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의원실에 있던 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민주당과도 교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진우 선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오울 의원 그 이야기하니까 그거 제가 좀 덧붙이면 처음에 왜 뭐 매체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됐다고 그 단독으로 떴잖아요. 맞아요. 네. 기자들이 막 확인하는데 이제 아까 음. 구경영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아마 연락을 했더니 자기 고봉 상계탕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해서 약간 연막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이분이 이제 뭐 서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던 건 그 이제 아내분이 그 이제 전체 영업을 하고 맞습니다. 가끔씩 이제 네. 도와주는 그래서 약간 이게 오보가 아니라 사실상 맞는 걸로 확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웃겼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과거 정부 때 이게처럼 이게 코드 인사나 편중 인사 이런 말이 이번 인사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분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른바 뭐 고소영 인사, 고려대 뭐 소망교회 영남, 그다음 뭐 저기 뭐 윤석열 정부 인사 때는 뭐 서울남, 뭐 서울대 서울 50대 남자 맞아요.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나온 게 이 보니까 이제 국무조정실장까지 포함해가지고 12명 인사를 보니까 호남하고 영남이 각각 4명이고 뭐 수도권 2명, 충청 강원 1명씩 있고 그다음 이걸 출신 대학별로 봐도 서울대 뭐 흔히 많이 들어오는 서울대가 2명밖에 없고 맞아요. 네. 뭐 연대랑 이화여대가 2명. 그 나머지 보면 뭐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골고루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네. 뭐 여성도 3명이고 70년생이 또 70년대생이 3명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주류였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 이게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뭐 민간 출신 이제 국방장관, 그다음에 네. 철도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 AI 기업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용됐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이제 뭐 검찰이나 뭐 서울대 출신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저기 이재명 정부는 좀 더
더 뭐 다양한 출신들의 뭐 인사들이 등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분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분석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에 집중해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고 다른 한 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먼저 안규백 후보자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이 1961년생이고요. 전북 고창 대상면 출신인데 안 의원 선영이 있는 이 대산면이 뭐 옥녀의 근비녀가 떨어진 뭐 명당이라는 말이 전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면장하고다 뭐 마을군구 이사장 지낸 지역 유지에서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의원으로도 뭐 당선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의원이 이제 대를 이어서 정치가가 된 거고 이 아버지가 이제 지역 유지이다 보니까 네. 뭐 재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난번 총선 출마할 때 보니까 재산이 69억 원 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고창초 조선대 부속 중 광주 서석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제 육군 방위병으로 소집돼가지고 소총수로 22개월간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해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22개월이면 지금 뭐 현역들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안 의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그 정치권에 들어온 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거 안 후보자죠. 안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안규백 후보자가 맞습니다. 안 네. 후보자가 원래 꿈은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 뭐 일간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고 그게 본인이 제일 아쉬워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택한 게 당시에 이제 평민당이 들어간 건데 그때 평민당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라 신문이 할 말을 언론이 할 말을 못 하니까 의외로 평민당보가 보는 사람도 많았고 발행부도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떤 그 관중 청중 많은데 DJ 네. 연설한 데서 자기가 이제 수첩 들고 서 있는 사진 뭐 한번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꿈이 기자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평민당보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언론에 이제 본인은 그런 식으로라도 기자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안 후보자의 그 평민당보의 그 동기가 누구냐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 그런 인연이. 그래서 그런 인연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 기자가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언론사 준비할 때는 매스컴 국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즘 안 쓰는 게 한자 번복, 완전 한자 번복의 책이에요. 한자 번복 책인데 안 후보자가 저한테 한번 이제 그 책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거 봐라 하면서 깔끔하게 책 줄과 있고. 야. 전 그거 제가 이제 한자에 좀 약한 편인데 저희 세대 치고는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데 그걸 달달달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분이 공식 회의석상이나 뭐 국회 발언에서 기상천외한 한자성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스컴 국어를 보고 저렇게 배웠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이 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에 상임 발언에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 그런 한자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난 뒤에 국회 속기사분들이 이제 의원 사무실로 전화가 온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자성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쓰는 거예요?라고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평소 기자들한테 말할 때도 보면 이제 고사성어라든가 이제 중국 고전속 명언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부친한테서 약간 한학을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 50년 넘게 한학에 공부하는 걸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고 그 국회에 보면 이제 한학에 또 조예가 깊은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보면 이제 뭐 국회 불자의 의원 회장도 하는 그 주호영 의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주호영 의원도 그 저기 안 의원 그 한학 그 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여하간 이제 그 육군 일병제대를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군인들의 잔치였는데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배출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그거야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아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무민 장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론이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이 군 얘들 그냥 자기들끼리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가서 군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 의원이 이제 원래부터 좀 군 쪽에는 좀 조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후보로 거론돼 왔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적임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고 이분이 의외로 군인들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감옥 감방에 가 계신 그 김용현, 김용현하고 친해요. 그래서 김용현하고도 그래서 김용현이 어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안 의원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김용현이 이제 그 군에서 나와서 야인이 있을 때 민주당 계열의 군사 안보 포럼에 한번 발을 담근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김종대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때 그걸 주도한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래서 이게 친하고 두루두루 친한 좀 신기한 게 그런 사람이면 보통 이제 심지어 그래서 이게 사람들하고 친한 게 좀 특기인데 민주당에서도 보면 조직위원장 이런 거 조직 계열의 이제 장기를 발휘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보통 우리가 그 조직 잘하는 사람들 보면 술 마시고 좀 호탕하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술은 안 해요. 술도 잘 안 하고. 술 거의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친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술로 만나면 순수하지 못하고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약간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라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야. 훈장 같죠? 부를 때도 어이 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합니다. 좀 친해지면. 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 생활을 좀 술로만 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여하간 안규백 후보자가 정식으로 국회의원이 된 거는 언제 처음 된 거죠? 그 원래 이제 그 2008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총선 앞두고 그 열린우리당 중심이 됐던 그 대통합민주신당하고 이제 구민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합치는데 그때 이제 안 의원이 그 민주당 쪽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하면서 민주당 몫으로 비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12년 이제 비례 끝내고 이제 지역구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이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다가 이제 김부겸 의원이 대구 출마 선언하면서 내려가고 이제 비계된 게 이제 군포 지역인데 거기 이제 출마를 준비했는데 그 이하경 의원이 이제 그 전략 공천이 됐고요. 그래서 오. 이제 야 이거 완전히 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동대문구 동대문구 갑은 사실 이제 민주당 뭐 쪽에는 되게 이제 유리한 마치 지역이긴 하죠. 좋은 네. 곳이죠. 거기서 이제 전략 공천이 돼가지고 기사회생을 했고 이후에 이제 뭐 내리 5선까지 하게 됩니다. 야, 근데 내리 오서라면 또 이력을 봤더니 2016년하고 18년 2년 동안만 국토교통위에 몸담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방위에 헌신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거는 국방위가 아니고 행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도 세이프안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세이프안으로. 네, 그런데 네. 이제 의원들이 국방위를 기피하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선택지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도 들었던 게 이제 평민당보 시절에 아무래도 기자니까 당시 이제 김대중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김대중 총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글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이 자네 나중에 의원 되면 국방위에 가서 전문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화를 위해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에 들었던 건 아무튼 행안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예. 미화가 아닌 것 같은 게 사실은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국방위에 배정받는 것을 꺼리는 게 왜냐하면 지역구에 뭐 해줄 것도 없고 득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국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 장성 출신들이 약간 전문가처럼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가가지고 좀 버티기도 쉽지도 않고 특히 이제 국방위 쪽에서는 이제 지역 예산 따는 그게 그 현안이 이제 그런 거 관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가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꺼리죠. 그래서 이제 안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빼놓고 이제 다 국방에 있었는데 그 2년을 딱 보면 그때 그 전에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국토위로 한번 가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국토위 가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시기에 국토위 가 있는 시기에 자기 지역구인 청량리역에 이제 뭐 KTX 들여오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분당선 노선 끌어오고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꾸라고. 지역 사업을 위해서.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문민 장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규백 그 후보자가 국방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좀 있습니까? 일단 그 19대 국회 말기에 이제 2015년 국정감사에서 그 공군 KF-X 개발 사업의 그 난맥상을 이제 공론화했고 그때 이제 군 사이버 사령국 댓글 공작 때 이제 진성준 의원실하고 안규백 의원실이 집중적으로 맞아요. 네. 자료가 나와서 그때 좀 많이 이름을 냈고요. 그때 이제 여담인데 그때 뭐 보좌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상당히 유능한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안 의원이 사석에서 내가 이 친구의 도움을 참 많이 받는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보좌관이 나중에 어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가기도 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렇게 네. 얘기를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군 장병 인권 보호, 그다음에 뭐 참전 용사들 예우 강화 이런 거 하면서 군의 인심을 얻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기피 현황을 이제 파헤쳐서 사회적 반향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제2연평회장 전사자가 이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관련 입법도 끌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군 그 장성들한테나 아니면 뭐 군인들한테 이 사람은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의원보다도 우리한테 나은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도 있는 것 같아요.